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대가 된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하시나요? 행복하신가요? 제게도 그런 고민이 많던 20대 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있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칸이 모자라서 어디다가 장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버지는 제가 받아온 헌혈은장을 표창장으로 메달로 가득 찬 장식장에 어디에 배치할까를 놓고 한동안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헌혈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자랑스러워 해주는 아버지였지만 사실 그 기대와 애정이 제게는 좀 부담이었죠. 아예 장식장을 새로 하시죠. 그런 건 앞으로도 엄청 생길 텐데. 그거 괜찮네. 아들님 말대로 아예 하나 새로 장만할까? 아니, 정말로 장식하고 그럴 것도 아니라니까요. 뭘 하든 늘 지지해주는 아버지 말에 버릇없이 반대하고 비꼬기까지 했으면 됐다. 더 말대꾸하지 마라. 제가 반대를 해봤자 아버지 고집을 못 꺾고 따져봤자 결국 아버지가 화만 나신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도 알고 있었죠. 넌 이게 창피할지 몰라도 아버지랑 엄마 맘엔 안 그래.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를 거들었습니다. 우리 잘난 아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남들 다 가는 학원과에 제대로 안 바꾸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 갔다. 속 한번 안 썩이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남들 위해 봉사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생 방을 흘깃턱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네 동생 봐라. 똑같이 내가 낳고 군대도 다녀온 자식인데 제멋대로 사는 거 방에 틀어박혀서 뭐 라디오 DJ인지 유튜브인지 뭔지 한다고 저러는 거 내가 볼 때마다 천불이 난다. 천불이. DJ가 아니라 BJ요. 아이 그리고 애 듣겠어요. 아이 들으라 그래. 내 집에서 내가 소리도 못 내니? 처음에는 분명 아버지의 화를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말하면서 어머니는 더 열이 뻗쳤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거 보니까 사람들하고 소통하니 뭐니 그러던데 지 부모 얼굴 보고 말도 안 거는 놈이 하는 거라 봐야 뻔하지 뻔해. 쾅. 조금 열려있던 동생 방의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죠. 아이고 저거 내가 이쁘다면서 그림 배운다 예술하겠다 하는 헛소리에 헛돈을 부었지 내가. 아 엄마 그만해요. 내가 그 돈 너한테 썼음. 너가 훨씬 잘 됐는데 저건 형한테 미안해서라도 저러면 안 돼. 저 자식은 인간이 안 됐어. 제가 지금 지호 때문에 인생 망했어요? 왜 그래요? 얘는 너가 인생 망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 인물 훤칠하지. 좋은 대학 다니지. 아버지는 복지공무원에 네가 부족할 게. 그럼 그만해요 좀. 주말에도 이런 꼴이 나니까 집 오기가 싫어요. 순간 쾅 소리가 나게 장식장이 닫혔습니다. 꼴? 그게 어머니한테 쓸 말버릇이냐? 아버지, 그게 저 녀석이랑 똑같은 취급받고 싶으면 지금처럼 해라. 그렇게 해줄까?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죄송합니다. 말이 지나쳤어요. 방에서 쉬어라. 네. 사람들 앞에서는 과묵할 뿐 온화하다고 알려진 아버지지만 집에서는 깐깐한 장군같이 당신의 마음에 뭐 하나 들지 않는 것을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집이 강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쉬는 일은 절대 없으셨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길 자처하는 동생과는 기질 자체가 상극일 수밖에 없었죠. 동생은 게임 방송 BJ 및 유튜버로서 자리 잡는 대로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식이 안정된 길로 가길 바라는 부모님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여겨졌을 테죠. 저라고 속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는 삶일 뿐 제가 원해서 뭔가 이뤄보고 싶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즐거울 수 있을까? 동생처럼 부모와 다투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게 생기기는 할까? 누구도 답을 주지 않던 그 문제에 답을 얻은 것처럼 무더운 여름, 자원봉사를 간 곳에서 무명 가수의 트로트 공연을 접하고부터였습니다. 날씨가 더워 힘이 든 와중에 음식 그릇도 앉아있는 곳에 가져다 드리며 나름은 친절하게 대하려 했으나
몇몇 노인분들은 묵묵하게만 있을 뿐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덕분인지 어른들이란 제게 늘 어려운 존재였으니 사근사근 대하고 다가가기도 쉽지 않았죠.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다들 청춘인데 박수소리, 호응소리가 작습니다. 더 크게 하실 수 있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호응을 유도하며 신명나는 멜로디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트로트 가수가 등장하자 무뚝뚝한 분들도 호응하기 시작했죠.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가수가 노인 관객들을 쥐락펴락하며 분위기를 달구기도 하고 무대에서 흥겹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세상의 시름이나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가 구슬프면서도 신명나는 목소리와 함께 스피커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중에도 가슴이 쉴 새 없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생 처음 느끼는 흥분을 추린 저는 음료수와 함께 종이를 들고 가수를 찾아가서 사인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팬은 환영이죠. 뭐 따로 적어줬으면 하는 말 있어요? 트로트 가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침없이 사인을 쓱쓱 그리던 그에게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트로트는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어느샌가 진지한 표정으로 묻던 그에게 대답할 말이 달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뱉은 질문이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올 줄 예상도 못했으니까요. 네? 일단 트로트는 오늘부터 좋아했고요. 잠깐, 오늘부터요? 아까 공연하시는 거 보고. 그 대답에 그는 무대 때처럼 웃는 얼굴을 하더니 질문을 던졌습니다. 군대는 다녀왔어요? 군대 다녀왔고 대학교 2학년. 이름은 원만휘입니다. 그래, 마니씨. 만약 마니씨가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 유리하지. 학원도 다니면서 배우고 젊으니까 자비로 앨범도 내고 그걸로 기획사한테 홍보 좀 해달라 할 수도 있겠지. 오디션도 기회 때마다 보고.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겠어요. 근본적인 얘기요? 요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노래만 잘한다고 트로트 가수로 성공한다고 장담을 못해요. 끼, 매력, 깡따구 그런 게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 마니 씨는 그게 있나? 내가 보기에 마니 씨는 모범생과야.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트로트 가수를 하고 싶으면 조금 더 트여야 해. 관객들을 즐겁게 하려면 자기부터가 흥에 미쳐서 즐거워야 하거든. 이것저것 체험하면서 즐겁게 지내봐.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몇 마디 더 일러주던 그는 열심히 해야겠다며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일어섰습니다. 그와 헤어지고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만 오히려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하지 말라 하거나 안 된다 같은 말이 아니라 더 노력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나니 흥분감이 가시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조바심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 탓이었죠. 더군다나 성공도 보장되지 않는 길이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겁도 났죠.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들었던 조언들이 걱정을 덜어준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까지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트로트 가수에 관해서 얘기를 꺼내지도 말자고요. 그날로 저는 보컬 학원을 알아보는 한편 학원비를 장만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지만 어떻게 즐기고 놀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타고난 천성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데다 어딜 가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잘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활로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형, 나 이사하려고 하는데 기숙사 나와서 나랑 지낼 생각 없어? 방값은 반띵으로 하고 도저히 집에서 못 지내겠다며 적당한 방 하나 얻어 자취하겠다고 말하며 방값을 나눠서 내자 말하는 동생에게서 저는 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동생이 방송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수십 명이 넘는 시청자들과 편하게 얘기하듯 놀듯이 굴던 동생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이거다 싶더라고요.
반띵? 좋지. 또 뭐 필요한 거 없냐? 먹고 싶은 건? 내가 사줄게. 죄 지은 거 있냐? 형,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갑자기? 아니 꼽게 말하는 동생에게 저는 제가 트로트 무대를 보며 느꼈던 감정들과 가수와의 대화를 전해줬습니다. 평소 살가운 소리는커녕 빈정거리는 게 일상인 동생이 내뱉을 말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진심이었고 절박했으니까요. 괜찮네. 도와줄게. 되돌아온 대답은 정말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품은 트로트 가수의 꿈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자 제가 알던 동생이 맞는가 의심이 될 정도였죠. 왜 그러냐고 따져 묻자 동생은 픽 웃더군요. 나만 이 집안에서 비교당하고 미운 새끼 하는 거 힘들었거든. 형이 그 역할 좀 같이 해주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너 잘 되라고 그런 거긴 하지만 말 안 해도 대충은 알겠다. 뭐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살갑게 형 동생 노릇할 사이는 아니니까 거래관계라 생각하면 되겠네. 형은 나랑 합방도 하고 당분간은 내가 원할 때마다 라면도 끓이고 야식도 대접해. 합방? 같이 방송을 하자고? 사람들을 상대해봐야 화술도 늘지. 내 시청자들 다들 매운 사람들이니까 상처 안 받게 각오하고 있어. 그렇게 시작한 동생과의 자취. 집안일이야 나눠서 한다지만 동생에게서 받는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른들만 상대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상대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생보다 형님은 재미가 없네부터 시작해서 형제인데 왜 동생 쪽이 더 잘생겼느냐부터 해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다 보니 끼나 매력이 생기기는커녕 있던 것도 죽을 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만난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던 제게 동생은 조언을 하나 해줬습니다. 형, 사람들 눈치 보지 마. 그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욕해도 되나? 그게 아니라 잘 보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경직되지 말라고.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인다고 형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잖아.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평소 나한테 하는 것처럼 적당히 재수 없이 형 성격대로 하라고. 그 말이 도움이 된 것일까요? 동생이 더 잘생겼다고요? 제가 고백받은 횟수는 더 많거든요? 아니 기껏해야 1년 더 살았는데 뭘 더 많은 게 당연해. 너무 눈치를 보고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생각할 때보다 시청자들을 편하게 대하려 노력하다 보니 점점 사람들의 반응도 좋아졌습니다. 당시 보컬 학원에서 배우고 있던지라 시청자들 앞에서 노래도 불렀었는데 호응이 나쁘지 않아 정말 행복하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감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빨리 집에 뛰어오라는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죠. 아버지가 단단히 화났다는 것만 알아두라고 말하는데 심상치 않은 상황에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비우고 아버지가 있는 큰 방에서는 담배 냄새가 나고 있었죠. 한동안 끊었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건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숙사에 나와서 동생과 지낸다는 것이야 이미 얘기를 드렸었으니 보컬 학원에 다닌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건 탄로가 났나 싶었죠. 이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냐? 큰 방에 들어가자 재떨이에 담배를 끈 아버지는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핸드폰에는 제가 동생의 방송에 출연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화면 속에 저는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며 트로트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동생이 시청자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야! 버럭 언성을 높인 아버지는 재떨이를 들었다가 내려놓고는 심호흡을 내쉬었죠. 너가 앞으로 어떤 대기업에 취직하건 아버지처럼 공무원을 하건 사람의 평소 행실이 이렇게 기록에 남는다는 건 무서운 거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는 내 말 안 끝났어. 너가 네 멍청한 동생이랑 자취하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형이란 놈이 동생을 이끌지는 못할 망정 천박하게 트로트나 부르고 나쁜 물이나 들어서 말이야. 정신 나갔어? 허, 천박이야? 이게 코웃음을 쳐? 원만이 너 미쳤어? 제가 침묵을 지키고 있자 아버지는 더욱 씩씩거리셨죠. 예전에 아버지가 화를 내는 기미만 보여도 심장이 떨렸었는데
어째서인지 저는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계기가 되어 다행이라는 심정마저 들 정도였죠. 네, 미쳤습니다. 지지해준다고 말만 하지 뭐 하나 제 맘대로 못해서 그래서 갑갑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너희 새끼가! 근데 아버지가 미쳤다고 하신 그 트로트 그것 때문에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이 갑갑했는데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문화인데요. 저 지지한다면서요. 응원까진 안 바래요. 네? 그딴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좀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제발요. 이 녀석이! 화를 참지 못한 아버지가 제게 재떨이를 던진 것이었죠. 던진 아버지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지 놀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동생처럼 저도 그냥 없는 자식 취급해주세요. 전화해도 안 받을 거니까 걸지도 마시고요. 혹시나 아버지가 받아주고 싶지도 않을 사과를 할까봐 저는 얼른 등을 돌렸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고개를 푹 숙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어릴 적에는 마르긴 했어도 탄탄하던 그 몸은 어느샌가 깡 말라 있었고 왜소해져 있었죠. 이런 사람을 무서워했었구나.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무섭던 아버지에게 제 나름의 작별 인사를 고했죠. 의외였던 것은 어머니였죠. 얼마 뒤 연락이 온 어머니를 만났더니 보컬 학원에 다니면서 동생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며 제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시기까지 하더군요. 동생만 챙겨주고 너는 취미라고 해봐야 아버지랑 바둑 두는 거밖에 없었잖니. 그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렴. 취미로 하는 거 아닌데요? 알아, 알지. 우리 아들은 뭘 해도 잘할 거야. 그 말을 듣고서야 제 마음 한쪽 어딘가에 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나름대로의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전 아빠가 화낼 때마다 엄마가 왜 안 말리고 부축이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 폭발 못하게 했던 거였네요. 에이그,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걸 이제 알았어? 말을 안 하면 모르죠. 엄만 제가 트로트 가수 하고 싶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야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 집 나간 날도 아버지한테 화도 좀 냈지. 얼마나 애들을 볶아대면 자식 둘이 다 집을 나가겠느냐고. 지호는 엄마도 뭐라고 하셔놓고. 네 동생한테 말해줘. 엄마가 겉으로는 모질게 말했어도 네가 보기에는 내심 엄마가 동생 많이 응원하고 있어서 질투났다고. 그럼 걔도 서운한 거 좀 풀리겠지. 걔는 문자해도 답장도 없지. 전화해도 안 받지.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 저한테 돈 주신 것도 말해요? 그건 비밀로 해라. 어찌됐건 저희 가족에게 자주 대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가 준 학원비를 받고도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더라도 음반 제작비며 노래를 부르는 데 필요한 장비들도 많이 알게 돼서 단순히 학원비로 노래만 배우는 것 이상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가던 때보다 힘든 일은 많았지만 꿈이 주는 즐거움을 쫓다 보니 고됨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씩 시간이 흐르다 보니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지만 굵직한 오디션도 몇 개 보고 여기저기 불러주고 찾는 곳에 가서 적게나마 행사 비용도 받는 등 제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지내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눈 동생은 피곤한 매니저 역할도 BJ와 함께 병행해주고 있었죠. 동생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신 전화를 받아서 가수님이라는 말을 하며 제 체면도 세워주고 제가 직접 묻기 어려운 행사비 문의나 이후의 행사와 관련된 대화들도 잘 처리하는 수완가였죠. 동생이 없다면 제 꿈이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며 조금이나마 돈을 줘야겠다고 생각할 무렵 수완가답지 않은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야, 이거 아버지 근무초잖아. 행사를 왜? 공연 망칠 일 있냐? 아, 뭐 어때? 아버지한테 번듯한 모습 보여주고 트로트 가수로 성장한 모습 눈도장도 찍고 혹시 알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사과할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치긴 했지만
아버지도 나름은 변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었죠. 행사를 취소할까, 속행할까 고민하던 저는 결국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 행사 무대에 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여느 때처럼 복지회관에 마련된 무대에서 노인분들도 잘 아는 노래로 분위기를 띄우고 흥겹게 무대를 하고 있었고, 공연의 끝자락 즈음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작별의 때보다 더 마르고 흰머리도 늘어난 아버지였죠.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척 노래에 열중하는데 아버지가 등을 돌리더니 회관을 나가시더군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생각에 씁쓸했지만, 그러한 감정은 흥겨운 트로트의 멜로디와 가사에 날려버리려 애쓰며 관객분들과의 소통을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제 무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진 아버지가 다시 회관에 나타났고, 양손에 들고 있는 큼직한 종이에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무대 가까이로 다가오시자 그 내용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죠. 최고로 멋진 트로트 가수 원만휘, 사랑하는 내 아들. 최고로 흥겨워야 할 무대에서 저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엄하고 강한 모습만 보이던 아버지의 작아진 몸에 약한 모습까지 보자 어쩐지 울음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이대로라면 무대가 망할 판국이라 메이는 목을 추스르려 노력하며 의아해 하시는 관객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잘나고 잘하는 아들을 이 못난 아비가 그동안 많이 힘들게 해서 그게 터졌나 봅니다. 관객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제가 아들놈 대신에 마저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이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한 아버지. 사실 과묵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도 놀랄 지경인데 심지어 잘 부르기까지 하더군요. 적절한 꺾기에 호소력까지. 박수 갈채를 받으며 무대가 그렇게 끝이 났고, 무대 뒤에서 정말이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던 아버지가 저를 와락 끌어안으시고 재떨이에 다쳤던 이마 쪽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빨리 는다고 하던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나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로선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호탕한 성격이지만 하는 사업마다 늘 망하시던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를 비롯하여 아버지와 고모들까지 모두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었다고. 자식들에게 뭐든 해도 된다고 말하던 할아버지였지만 아버지에게만은 장자로서 네가 헛된 생각 품으면 안 된다며 책임감을 늘 강조하셨다고. 정말로 노래가 하고 싶었는데 어쩌겠냐. 나 하나 살자고 하면 가족이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해야지. 괜히 동생들이 미안해 할까봐 말도 안 했었던 건데 그 화풀이를 너희들한테 하고 있더라고. 내가.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나타난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빠, 밥 좀 사줘요. 배고파요. 그래. 그날 동생을 포함한 저희 부자는 같이 생전 처음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 생전 처음 함께 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은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사실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아버지는 저를 섭외하는 데에 추천까지 해가면서 화해의 계기를 장만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주신 학원비 또한 아버지가 주신 거라는 사실도 안 마당이니 예전과 같은 불편한 동거는 아니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아버지의 장식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장식장 안에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액자엔 어린 아버지가 트롯 경연에서 촌스러운 선글라스를 끼고 폼 잡으며 노래를 부르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상장들과 표창장들은 아버지가 도저히 치울 수 없다 고집을 부려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동생은 언젠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 받을 실버 버튼을 장식하고야 말겠다며 제 매니저 일도 내팽개친 상태입니다. 아직은 저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무명 트로트 가수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 모두 저를 지지해주고 있고 여전히 다툼은 있지만 다들 더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하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끔 가슴이 갑갑해질 때면 가족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신명나게 놀면 스트레스도 풀리더군요. 아버지가 심하게 고집을 부릴 때면 죄책감 느끼시라고 재떨이를 장식장에 두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서툴어 여전히 삐걱거리는 가족이지만 다툼 소리 사이사이에 웃음소리도 섞이기 시작하니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가족들에게서 얻는 즐거움이 제 노래에도 자연스레 묻어나 언젠가는 이 사연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며 긴 사연글을 이만 끝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